다시 삼성이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3강은 3강 지켜보시죠. 3강 그렇다면 5강 가을 야구 후보는 한번 5팀 한번 꼽아주신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애리조나에 가서 KT, NC, 하나를 봤습니다. 세 팀이 좋더라고요. 그럼 그 세 팀은 다 올해 가을 야구 후보? 다 후보죠. 쉽게 보다 다 후보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우선은 뭐 두산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이다. 두산과 키움이 저는 우승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뒤에는 이제 뭐 NC가 굉장히 좋은 팀으로 지금 변하고 있더라고요. 또 KT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도 사실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연습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규 선수도 복귀했고 모든 게 이제 베테랑 선수들과 이 코칭 스태프 간에 조금 신뢰도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삼성 라이온즈도 삼성은 이제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뭐 기사도 봤지만 5회 끝나고 또 선수분들이 또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선수들 빨리 퇴근하면 좋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빨리 퇴근은 기분은 좋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은 퇴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선수들이 사실 이제 5회를 마치고 간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는 미국 메이저리그 스프링 트레이닝을 2번에 이제 참가했었는데 그런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뭐 두 타석 오늘 두 타석 치고 끝낸다 그러면 두 타석 치고 끝내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바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대수비나 아니면 대타로 나갈 때였을까. 그때 당시 2002년, 2003년도였으니까 저 친구들 어디 가나 그랬는데 퇴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문화적 충격이었죠. 뭐 LG도 제가 며칠 전에 연습 게임을 한번 갔었습니다. 연습 게임 제가 또 가장 또 저를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신 또 유중일 감독님께서 있는 팀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한번 구경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LG는 그냥 좋아. 뭐 이유는 없지 그냥 좋은 거니까. 아니 거기 투수 중에 이상규 투수라고 제가 던지는 거 봤습니다. 저 투수는 누구냐 그랬더니 한 3년 정도 됐다고. 150, 149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스트라이크만 던진다면 아주 좋은 투수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생각했고 또 이민호 선수 사실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1번, 2번 지능고등학교 나온 투수 김윤식 투수 김윤식 자완 맞죠? 지금 갑자기 식은땀이 날 뻔했습니다. 이름을 기억 못했으면 그 투수가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고등학교 나온 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좋은 볼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민호, 이상규, 김윤식 선수가 만약 1군에서 던질 정도의 기량이 된다면 LG도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펜이 굉장히 뎁스가 두터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찬은, 김지용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합류를 했지만 과연 진짜 이 선수들이 이 자리 걱정을 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젊은 선수들이 참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수층이 많이 얇고 우리 프로야구가 이제 아마추어 저변에 비해서는 팀이 많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뭐 당연히 동감합니다. 뭐 일본은 4,000개 이상에서 12개 야구팀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100개 조금 넘는 팀에서 10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된 선수 이외에 프로에 오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선수들이 너무나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다고 하지만 거기에 올라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이제 하시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때 일본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갔으면 좀 어땠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결과를 되게 가보고 싶었겠네요. 또 뭐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 뭐 그 선수들도 보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너무나 가고 싶었고 가기 위해서 가고 싶어서 이제 예행 연습으로 스프링 캠프에 2번을 참가했던 거고요.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셨고 사실 제 꿈은 미국에 가 있었죠. 벌써 제 생각은 예, 프리에이전트가 되면. 근데 뭐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제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갔으면은 조금 더 재밌게는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네. 일본에서도 활약을 할 때면 지바 롯데 있다가 또 잘하고 요미우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손가락 부상, 네네. 또 부상 여파도 좀 있고 해서 완전히 천국과 또 2군 내려가지고 막 지옥도 경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왜 메이저리그에 대한 생각도 일본에 있을 때도 좀 해보셨어요? 어땠어요? 했죠. 그때는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이 제가 선수 생활을 이제 거의 접을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고 제 나이가 마지막에 36, 37까지 제가 뛰다 왔거든요. 36까지 뛰다 왔나.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1년만 마이너리그라도 가서 한번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었고 저희 아내한테도 일본에서 은퇴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마이너리그라도 1년 정도만 미국 야구를 경험하고 제 커리어를 마칠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뭐 운 좋게 라이온즈로 다시 들어오게 됐고 미국 야구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사실 그게 뭐 아쉬움이지만 뭐 일본 야구를 하면서 많은 걸 얻었고 또 잃은 것도 많지만 많이 얻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미국에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작년에 11월에 뭐 저도 이제 도쿄에 가서 또 이승엽 위원 도쿄돔에 가니까 그 관계자들이 엄청 와서 이제 다 알고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막. 네, 뭐 일본에서 8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뭐 얼굴만 봐도 다 아는 사이들이고 뭐 8년 있었으니까 그래도 일본말은 조금은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시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일본 선수들 또 일본 야구 관계자들 봐서 반가웠습니다. 자, 삼성 이야기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허삼영 감독은 뭐 바로 이제 또 선수 생활 좀 빨리 접으시고 프런트로 또 하셨는데 선수 생활 할 때는 이제 프런트에 계셨죠. 안면에 있으셨죠. 그럼요. 저희 마지막에는 운영팀에 계셨고 그렇죠. 또 전력 분석도 하셨고 맞아. 현장 프런트니까 좀 자주 또 보셨겠네. 매일 봤죠. 네. 야, 좀 놀랬겠는데. 그때 네, 저도 뭐 사실은 좀 놀랐었고. 누구요? 막 이렇게 처음에. 뭐 획기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라이온즈가 4년이라는 시간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나 봅니다. 이게 좋은 결정이었는지 배드 결정이었는지는 뭐 시즌이 끝마치고 나중에 역사가 이제 말해주겠죠. 하지만 라이온즈에는 워낙 엘리트가 많았었고 또 항상 좋은 팀이라는 인식 또 항상 좋은 구단 부자 구단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파격적인 선임으로 아마 선수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 예. 바뀌었다. 완전 칼라 자체도 많이 사실 뭐 그런 신호를 준 거죠. 그렇죠.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메시지. 우리가 이제 바뀔 거다는 그런 신호를 줬고 그때 이제 감독 선임하기 바로 직전이었나요? 한 며칠 전이었나? 우리 이제 권인하 기자가 권인하 기자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 부장 이광철 감독이 삼성 허삼영 팀장이 뭐 감독 된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누구? 야, 나 처음 들어.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그 특집 방송을 이렇게 딱 냈으면 완전히 진짜 팬들께서도 깜짝 놀라시면서 참 좋았을 건데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을 흘려 듣지 않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야구판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삼성 이야기 조금만 더. 작년에 구자욱 선수가 되게 좀
부진했어요. 네.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네. 친동생처럼 챙겼잖아요. 그때는 되게 어렸죠. 네. 어린 친구인데. 그 구자욱 선수는 우선 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컸고 또 고등학교 때는 고교 시절 때는 자리를 그렇게 잡지 못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를 제대하고 와서 굉장히 뛰어난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가질 수 없는 주력이라든지 제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야구를 또 결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심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선수 때 생활 한 4년 정도 같이 했는데 많이 조금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승엽이 형이 뭐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뭔가 홈런도 많이 좀 늘어나고 본인이 약간 좀 파워 히트로 변신도 조금 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먼저 공인구 반발력도 있고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몸도 조금 뭐 컨디션도 베스트는 아니었겠지만 구자욱 선수는 진짜 파워 히트로의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제가 라이온즈의 사실 타격 코치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라이온즈의 사람이 아니기 제가 좀 때문에. 민감한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구자욱 선수라면은 지금 예전에 2014, 15에 뛰었던 성적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 그 장점을 계속 살릴 그 수 장점을 있는 살리는 거. 타격을 하면은 좋겠다. 타율 올리고 출력 올리고 그리고 장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연습 때 연습 타격을 할 때는 너무나 큰 타구를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자욱 선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구자욱 선수가 지지난해죠. 2018년 시즌 마치고 홈런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런을 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홈런은 배트의 스윙 궤도를 가지고 치는 게 아니다. 공의 발사각을 올려야 된다. 공을 발사각에 올리려면 배트의 궤도를 올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도는 그대로지. 궤도는 그대로지만 공을 높게 띄울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공의 스핀을 많이 주는 저는 힘이 그렇게 다른 홈런 타자들처럼 또 스윙이 파워 스윙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정확한 포인트 속에서 힘을 주는 그런 타격을 원하는 또 추구하는 이제 타자였는데 구자욱 선수가 발사각을 높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뒤에서 올려치는 스윙. 그래서 저는 100% 저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 말았는데 하나 할 거야. 그렇게. 본인이 하겠다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해줬거든요. 너가 홈런을 30개 이상 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된다. 뭐 홈런 왕이 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걸 홈런 30개를 치려면은 라이트 쪽으로만 쳐서는 절대로 홈런 30개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센터 그리고 좌중간을 같이 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습 때는 홈런 이쪽으로 홈런 치는 타자는 160만 돼도 라이트로는 좌타자들이 홈런을 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쪽으로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연습 때 반대쪽으로 쳐서 넘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충분히 30개는 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해줬는데 말을 안 들었네. 구자욱 선수가 좀 이 왼쪽으로 치는 타구가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홈런을 칠 수 있어야지 홈런 타자가 되는데 이쪽이 손목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처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보내는 타구는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자욱 선수는 지금처럼 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거리는 칠 수가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라인 드라이브로 홈런을 치고 반대쪽으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은 충분히 30개는 칠 수 있고 충분히 성실성이라든지 야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프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매서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 형님이니까 정말 저 친한 형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구자욱 선수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으면은 항상 이야기하죠. 만약에 표정의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 숨겨야 된다. 1위 1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이제 구자욱 선수와 아주 친한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같이 팀에 있었으면 바로 형 나 홈런 더 칠 거야 하지 마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강하게 좀 이야기 좀 저한테 맞았을지 모르겠네요. 하지 말라는데 자 올해는 이제 뭐 본인도 사실 이제 그런 걸 해봤잖아요. 네. 아예 안 해보면 막 안타까움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진짜. 구자욱 선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선수생활 23년을 하면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예, 구자욱 선수도 최근 2년 정도 부진했는데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뭐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구자욱 선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2군에서 뛸 때 어떤 뭐 다른 팀의 프론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자욱 선수 너무 좋아서 트레이드 카드로 좀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 삼성에서 무슨 소리냐. 저 선수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다. 1군에서 쓸 선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바로 했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저 가까운 친한 형께서도 이렇게 또 야단도 좀 치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뭐 좀 부활할 거로 보인다. 자, 우리 국민타자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승엽 선수를 키운 스승은 과연 몇 명인 것인가? 스승이 많아요. 다들 내가 키웠다고. 물론 이제 키우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이 키우셨죠, 그죠? 다들 키웠대. 저도 기억에 나죠. 백인천 감독, 또 김승근 감독님도 뭐 어려울 때 힘을 좀 보태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기사들이 많이. 박흥식 코치는 이제 감독님은 또 가깝게 지내셨잖아요. 저 되게 친하게. 그럼요. 네. 친하게 또 지내. 누굽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다 키우셨죠. 저를 다 키우셨고 백인천 감독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프로 입단했을 때 우영득 감독님과 박승우 코치님께서 저를 이제 타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백인천 감독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야구장 가는 게 싫었을 정도로 저도 연습을 좋아하는데 힘들 정도였는데 근데 백인천 감독님께서 저를 좀 예뻐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부르셔가지고 잘할 수 있다. 너는 나중에 일본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 2년째인데 속으로 저분 무슨 말씀하시나. 그때는 이제 이제 21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좀 호리호리했는데 그죠? 예,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분 좀 이상하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저한테 좀 호의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다 그랬던 건 다른 아닌가요? 선수분들한테 굉장히 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포장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야로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외야도 해야 되고 너가 더 성장하려면 외야로 가야 되는. 결국 이제 실패를 했지만 이 백인천 감독님께서 타격 기술을 저에게 가장 먼저 전수해 주신 분이고 이제 2년째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훈련 때 감독님이 이제 어떤 타자가 되고 싶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건방지게 홈런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마 그러시던가 그때도. 그때가 이제 홈런을 9개 친 해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홈런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홈런을 치려면은 팔로스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배트 위치를 바꿔야 된다. 저는 감독님이 홈런 타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과 뜻대로 이게 이게 나에게 아닌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감독님을 믿고 전적으로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연습을 소화를 했죠. 근데 결국 이제 홈런왕을 그에 했죠. 바로 그냥 97년에 32개 딱 바로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백인천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만들어 주시면서 박흥식 코치님 그때 당시 코치님이죠. 그 분께서 저를 또 많이 케어를 해주셨죠. 케어해 주시고. 네. 근데 박흥식 현 2군 감독님 그때 당시 코치님께서는 코치라기보다는 저의 형님. 예.
큰형님, 큰형님. 삼촌 정도로 제가 고민이 있거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박흥식 코치님과는 8년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 그죠? 네,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고 사실은 저에게 스트레스 백인철 감독님께서는 연습으로 스트레스를 주셨더라면 박흥식 코치님께서는 저에게 다독여주는 아주 형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죠. 네.